영상은 제가 오늘 거랑 같이 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일단 미리 캔버스가 뭐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 이제 그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 툴을 사용하려고 하면, 그전에는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뭐 이런 그런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려워. 그 다음에 돈을 줘야 되고, 그리고 돈을 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렵기 때문에 이게 혼자서 연습하기는 사실 좀 버겁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미리 캔버스다. 자, 기본적으로 얘는 굳이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필요도 없고 온라인상, 웹상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작업한 결과물이 내 컴퓨터가 아니고 클라우드라고 그러죠. 내 클라우드, 미리 캔버스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작업하던 결과물들을 또는 내가 작업하던 어떤 컨텐츠들을 다른 공간에서 그대로 이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그냥 이렇게 뭐 끌어다 놓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사실 그냥 만들어진 걸 가져다 쓴다는 예제를 전제로 하는 거고, 저는 수업에서 이런 것들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개념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걸 알고 나면 그냥 끌어다 놓는 건 어디에 있는지 알기만 하면 그냥 끌어다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찾아내는지 말면 끌어다 놓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가 컨텐츠 만들다가 보면 저작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우리가 유튜브 컨텐츠라든지 뭐 수익화 채널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는 더 그렇고. 그런데 미리 캔버스 안에 있는 어떤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을 다 해결이 되어 있는 요소예요. 다만 유료냐 무료냐의 차이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종류가 더 많느냐 작느냐의 차이. 자, 이거는 이미지나 요소뿐만이 아니고 폰트도 마찬가지예요. 폰트도. 그래서 제공되는 수만 개의 템플릿과 디자인 요소, 사진, 아이콘, 폰트를 상업적으로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큰 메리트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예전에 우리가 컨텐츠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 혹시 그 저작권 걸리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미리 캔버스에서 나와 있는 친구들은 저작권을 미리 캔버스 자체에서 해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양한 용도.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썸네일, 상세 페이지, 포스터, 명함, 뭐든지 만들 수 있다. 자, 왜 만들어졌느냐? 개발 배경.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과거에는 디자인 하나를 하려면 전문가에게 맡기거나 어려운 프로그램을 배워야 돼요. 어려운 프로그램. 여기서 말하는 어려운 프로그램 뭐예요? 포토샵, 일러스트, 막 이런 거. 우리 어제까지 했던 그거, 그런 거. 하지만 SNS 시대가 되면서 누구나 매일 컨텐츠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쉽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자, 미리 캔버스를 만든 IT 기업 미리디. 디자인은 어렵고 비싸다는 편견을 깨고 소상공인이나 마케터들이 저작권 문제 없이 고퀄리티 디자인을 스스로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근데 얘도 얼마 전에 인터페이스도 바뀌고, 그 다음에 전체인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운영 정책 자체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친구들이 안 사용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저처럼 무료로 막 이 경상도 사투리를 만땅으로 뽑아 쓰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일부러 좀 이렇게 버벅버벅거리게도 만들어 놓고, 약간 알고리즘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개체를 선택하면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저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막 하여튼 잔뜩 만드는 이걸로 제가 테스트로 돌리고 있는 채널들의 썸네일도 만들고 배경 이미지도 만들고 막 그런 것들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수업할 때마다 여러분만 있는 게 계속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럼 할 때마다 컨텐츠 만들고 할 때마다 컨텐츠 만들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엄청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도 개인한테 줄 수 있는 클라우드 계정의 그 클라우드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작정 줄 수는 없잖아요. 무료 사용자한테. 그래서 그게 거의 저는 만땅으로 찾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회원가입 방법, 이런 건 좀 이따 그냥 같이 보시면 될 거고,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이것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여러분들이 일단 포토샵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일단 쉽게 접근해서, 조금만 익숙해지면 금방 컨텐츠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브라우저 아무거나 한번 열어보세요.
네이버 쓰셔도 되고 구글 크롬 쓰셔도 되고 편하신 거 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항상 브라우저를 여시면 우측 상단에서 계정이 여러분 건지 먼저 확인하세요. 여기 프로필 있죠, 프로필. 눌러보세요. 의외로 우리 수업하다가 보면 다른 사람 계정 열어갖고 막 하는 경우 진짜 많아요. 여기 계정 프로필, 여러분 지금 브라우저 열었어요? 네. 열어서 프로필을 눌러보세요. 본인 건지 아닌지. 아니면 본인 걸로 바꾸세요. 계정을 로그아웃 하시고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 다시 하세요. 이거 계정 안 들어가도 상관없죠? 아니, 계정을 안 들어가면 로그인이 안 되잖아요. 아, QR로? 뭐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 그리고 제가 나중에 또 그런 말씀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뒤에 AI 쓰고 하려고 하면 구글 계정을 한 두세 개 정도 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나중에 생성형 모델들 같은 경우는 구글 계정이 있으면 쉽게 계정이 만들어지고 로그인도 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한 두세 개 정도를 미리 여분으로 만들어 놓으라고 하는 게 왜냐면 우리는 무료로 수업하잖아요. 하다가 보면 사용량 제한, 1일 크레딧 제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권장드리는 건 한 3개 정도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우리 그 돌려막기, 크레딧, 제가 여러분 대신에 크레딧을 다 탕진해보고, 여러분 대신해서 막 다양한 시도도 해보고,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제가 시도해보고, 경험해보고 한 것들을, 그것들을 기반으로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를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하고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크로스펙트 체크를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시도해보고, 애매한 거는 수업에 포함을 안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막 새로 나온 것들 위주로 수업을 했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검증이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그렇게 수업을 안 하고, 제가 확실하게 검증했는 것들만 수업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간혹 완전 최신 트렌드보다 약간 늦을 수는 있어요. 왜? 내가 따로 검증을 안 해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생성형 모델들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게 방향성을 맞추면 쫓아가기 바빠요. 자, 어쨌든 계정이 여러분 건지 확인하셨나요? 자, 검색창에다가 한글로 그냥 미리 캔버스라고 치셔도 돼요. 한글로 미리 캔버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리 캔버스라고 나오죠. 간혹 광고 끼어 있는 것들 중간에 끼울 수도 있는데 잘 보고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브라우저 될 수 있으면 익스플로러나 엣지 쓰지 마세요. 크롬이나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 쓰세요. 자, 그리고 여기 계정을 눌러주시고, 자, 저는 원래 계정이 다 있는데 혹시 이제 여러분들은 안 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먼저 로그인을 한번 눌러보세요. 본인도 모르게 만들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로그인 눌러보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만약에 이게 계정에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그냥 여기서 그걸로 로그인 눌러버리면 자연스럽게 들어가지는 거예요. 근데 계정에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면 누르면 또 계정에 로그인하라고 막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카카오톡 QR로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자, 저는 이미 계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로그인 되었고,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닫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가입하세요. 이런 그냥 X 눌러버리시면 돼요. 나중에 받기. 그리고 잠깐만 계세요. 그리고 무엇을 만들어야 하나요? 그냥 X 눌러서 닫으시면 돼요. 또 이 와이파이가 이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랜으로 접속하는 거랑 차이가 좀 날 거예요. 이거 그냥 X 눌러 닫아.
형님 들어왔어요? 아, 됐나요? 계정 만들고 있어. 뭐 찾았어요? 천천히 하세요. 자, 그리고 미디 캔버스를 계정에 로그인하면 저처럼 이런 화면이 나올 수도 있고 저하고 틀린 화면이 나올 수 있어도요. 네, 그런 건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하나씩 다시 설명드릴 거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 연수 씨가 지금 계정이 새로 파야됐어. 뭐 노래라도 하나 할까요? 옛날에는 그런 거 진짜 많이 했어요. 예전에 제가 그 어린 친구들 수업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원 말고 다른 데 있을 때. 방학 때고 이러면은 친구들이 자격증 따려고 많이 왔었거든요. 그럼 수업하다 보면 쌤 오늘은 제끼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큰일 난대. 큰일 난대. 그래가 제가 그 다음에 미션을 걸죠. 만약에 이거 시간 안에 마무리하면 뭐 약간 놀아주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올 때 디자인 전공하는 친구들이 예전에 이제 수업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은 이제 이쪽이 아닌 저쪽이 다른 학원에 있을 때는 이제 방학 때고 이러면 자기들 자격증 같은 거 따려고. 됐어?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계정이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저처럼 이런 화면일 수도 있고 저하고 틀린 화면일 수도 있어요. 자, 우선 이렇게 생긴 화면, 요거를 우리가 포토샵으로 예를 치면 우리 포토샵 처음에 딱 실행시키죠. 그럼 웰컴에만 나왔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쭉 오시면 전체 보기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전체 보기.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 친구. 근데 여기 없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만들어낸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그게 없는 게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잠깐만 계셔보세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워크스페이스 홈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디 캔버스의 워크스페이스 홈 화면. 그리고 이 홈 화면으로 들어오면 예전에 내가 여기서 만들어 놓았던 결과물들이 이렇게 쭉 뜨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거? 이거 전부 다 무료 플랜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하고 같이. 그리고 실제로 여기 있는 친구들은 제가 유튜브 컨텐츠 만들 때 활용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저 쫓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유료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보면. 엄청나죠? 이게 다 플리 채널들. 수업할 때. 그만하면 돈 내야 되는 그래서 한 번도 여러분들이 작업을 안 하실 분들은 여기에 없어요. 그리고 계정을 만들어서 한 번이라도 작업하셨던 분들이 결과물이 여기 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화면이 아니고 작업창 화면이 열려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그건 어떤 경우냐 하면 여기 새 디자인 만들기 있죠. 혹시 이런 화면이 나왔다라고 하면 새 디자인 만들기를 누르시고 그럼 이렇게 넘어가줘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로그인 했을 때 처음에 이런 화면이 뜨셨던 분들은 바로 이쪽으로 접속이 되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무엇을 만들어야 하나요? 라고 나오죠. 여기에 우리 포토샵으로 치면 우리 포토샵에 뉴 들어가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딱에서 이쪽에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미리 캔버스가 미리 세팅해 놓은 친구들. 포토샵에도 우리 보면 미리 세팅해 놓은 친구들 이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 필요했어요? 필요 없어요? 없어요. 그 X 눌러서 제가 닫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는지 알면 이건 그냥 저절로 눈에 다 들어오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필요하면 얘는 얼마든지 우리가 또 들어가서 꺼내 쓸 수가 있어요. 자, X 눌러서 딱 나가면 그러면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아까 그 화면으로는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 자, 여기 일단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제일 왼쪽에 보시면, 여기 위쪽에 보시면 전체 메뉴하고 짝대기 3개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 짝대기 3개를 우리가 디자인 작업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햄버거 버튼이라고 불러요. 햄버거 버튼. 모양이 햄버거 패티 3개가 이렇게 쌓인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 햄버거 버튼이라는 표현을 일반 편집 디자인이나 영상 디자인 하는 친구들은 잘 안 쓰고 웹 디자인 하는 친구들이 많이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얘를 딱 누르면 뭐가 나와요? 요거 나오죠? 요거. 자, 요게 여러분 우리 어제까지 포토샵 배웠잖아요. 포토샵으로 치면 메뉴에 있는 메뉴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니까 이해가 쏙쏙 되죠? 네. 실제로 미리 캔버스를 쓰고 있던 분들 중, 그리고 쓰고 있었던 분, 써봤던 분들 중에도 이 개념 없이 그냥 대부분이 다 그냥 써요. 그냥, 그래, 뭐, 이렇게 써요. 근데 약간 이렇게. 근데 이게 뭐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알고 쓰는 거랑 제가 그랬잖아요.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건 틀리거든요. 알고 하면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주고 미리 캠퍼스를 배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저 안 만났어도 미리 캠퍼스 썼잖아요. 써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 써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굳이 돈을 주고 이 강의를 듣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혼자서 하는 거랑 그 다음에 강의를 듣는 거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의 차이. 알면 그렇죠. 어우. 갑자기 홍명보.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것들이 전체 메뉴라고 하는 것들인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몇 가지만 여러분 잘 보시면 워크스페이스로 이동하기라고 있죠. 요걸 누르면 아까 그 화면으로 가져요.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아까 우리 봤던 홈화면 나오죠. 그래서 혹시 내가 작업하다가 홈화면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 누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지금은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쭉 내리시면 여기 레이어 순서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미리 캔버스 창에 레이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던데 미리 캔버스 지금 이제 쓰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7, 80%는 이 레이어가 있는 줄도 몰라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 우리 포토샵 해봤잖아요. 레이어 있는 게 편해요, 없는 게 편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친구 단축키는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컨트롤 시프트 Y. 얘를 눌러서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 단축키 써서 열었다 닫았다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이 친구 누르면 닫아져요. 닫으세요. 햄버거 버튼 누르면 다시 닫아져요.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쭉 나와 있는 거 요거. 제일 왼쪽에 있는 거 요거는 우리가 굳이 설명을 하자고 하면 포토샵의 툴바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세요. 포토샵의 툴바 같은 개념으로. 자, 그리고 요 공간 있죠, 요 공간. 요 공간은 굳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약간 우리가 여기서 어떤 툴을 선택을 하면 그 툴에 대한 옵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작업을 하다가 보면 작업창에서 어떤 요소나 개체를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내가 선택한 개체에 대한 옵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공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거 가운데 요거. 자, 이거는 포토샵의 작업창하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포토샵의 작업창. 우리가 도큐먼트, 캔버스, 페이지 뭐 이렇게 부르는 친구들. 자,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레이어. 레이어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할 때 있을 수도 있고는 어떻게 누르면 돼요, 단축키?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상민씨. 컨트롤 시프트 Y. 컨트롤 시프트 Y 눌러보세요. 이렇게 레이어. 눌러보세요, 빨리. 컨트롤 시프트 Y. 이게 뭐가 있는지 하면 레이어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보면 우리 그거 해봤잖아요. 포토샵 써봤잖아요.
하면 개체가 이렇게 겹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위에 있는 개체 말고 밑에 있는 개체 선택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레이어가 없으면 얘 덜 내고 해야 밑에 게 건드려서 하잖아요. 레이어에서는 레이어를 그냥 바로 선택하면 걔가 선택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뒤에 또 무조건 켜야 된다, 무조건 꺼야 된다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끄고 켜는 거를 잘 알고 있으면, 그죠? 평상시에는 켜놓고 쓰다가, 실제로 작업을 하다가 보면 작업창이 좁아질 수 있잖아요. 그럼 얘 잠깐 눈 꺼놓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여기 위에를 보세요. 제목을 입력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입력하면, 이게 뭐냐 하면, 우리 포토샵으로 치면 파일 이름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입력한 이름이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여러분들 홈 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여기가 파일 이름 적는 공간. 여기 제목을 입력하세요. 여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요거. 여기에 바로 여러분들이 작업할 우리 포토샵으로 치면 뉴 해가지고 옆에 막 세팅했던 거 기억나시죠? 넓이, 높이. 그거를 설정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직접 입력 밑에는 이 미리 캔버스에서 미리 세팅한 사이즈. 우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기 직접 입력을 누를게요. 눌러보세요. 자, 직접 입력을 누르면 보이시죠? 넓이, 높이, 단위. 단위는 뭐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죠, 제가? 야, 세상에, 선생님이 누구세요? 진짜요. 해보니까 느끼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컨텐츠가,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면 한 7:3 비율 정도로 픽셀이 많아요. 인쇄물이나 전단지 같은 인쇄물이나 이런 제품 디자인 컨텐츠들은 요즘에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예전에는 인쇄물이 더 많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해상도를 나타낼 때 쓰는 단위가 있거든요. 픽셀 퍼 인치라 그래서 1인치 안에 들어가는 픽셀의 개수를 가지고 PPI라고 했어요. 이렇게 PPI라고 하는데, 그거를 예전에 인쇄물이 메인일 때는 PPI라고 안 하고 DPI라고 했어요. 다트 퍼 인치. 점으로 해요. 그래서 디자인 고인물들, 옛날 사람들 있죠. 옛날부터 디자인했던 분들은 PPI라고 안 하고 DPI라고 간혹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PPI하고 그냥 같은 개념 정도를 이해하시고, 정 찜찜하다 그러면 한 번만 탁 살짝 물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DPI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쌤 그러면 뭐 그거 몇몇몇 PPI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예, 이렇게 해요. 그냥 그렇게 쓰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픽셀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넓이하고 높이를 입력하는 공간이고, 가운데 여기 보시면 연결고리 있죠? 자물통. 얘가 채워지면 어떻게 된다? 넓이나 높이 둘 중에 하나가 바뀌어도 따라 바뀌는 거. 가로, 세로 비율이 유지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 저는 그냥 1080에 1080으로 넣어볼게요. 그리고 적용 눌러주시면 얘가 1080에 1080으로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다가 보면 필요에 의해서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화면 이동을 해야 되거나 하는 것들이 있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밑에 보시면 더하기하고 빼기 보이시나요? 더하기 눌러보세요. 확대. 빼기 눌러보세요. 축소. 그죠? 자, 대신에 얘가 지금 이렇게 축소가 되어가지고 작업창 안으로 이렇게 싹 들어왔잖아요. 캔버스가. 그럴 때는 화면 이동이 안 돼요. 미리 캔버스는. 그런데 얘가 지금 보시면 움직이려고 해보세요. 안 움직여지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더하기를 눌러서 얘가 실제 우리가 작업하는 작업창보다 커져버리죠. 이렇게. 그러면 옆에 손바닥 그림 생긴 거 보이시나요? 핸드툴. 얘를 선택하면 이렇게 화면 이동이 살짝 돼요. 그죠? 좀 더 확대해 보세요. 그러면 좌우로도 이렇게 이동이 돼요. 자, 그래서 이 화면 이동이 되는 기준은 내가 작업하는 이 도큐멘트 캔버스가
캔버스가 작업창보다 크냐 작으냐. 작으면 화면 이동 안 됨. 크면 화면 이동 됨. 그래서 작업할 때는 여러분들이 보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화면을 확대해 놓고 작업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 화면 이동이 되니까 편하잖아요.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화면을 축소를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손바닥 없어져 버렸죠? 자, 그리고 요거 말고, 더하기 빼기 말고, 키보드에서 컨트롤을 누르고, 마우스 휠을 드래그 해보세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드래그. 이 방금 리액션 너무 큰데요? 근데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리 캠프 쓰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죠? 되죠? 자, 그 다음에 확대를 좀 해놔 보세요. 그리고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 누르고 화면 이동. 그죠? 포토샵하고 똑같죠. 그래서 포토샵이 제가 뭐라고 하면 포토샵이 사실은 디자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디자인 툴의 모체예요, 모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디자인 툴들의 거의 대부분은 포토샵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디자인계의 시조새.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요거 있죠, 요거. 여기 요 안에 또 보면 제목 입력이라고 있죠. 사실 이 친구는 저는 거의 안 써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 쓰는데 이거는 뭐냐고 보시면 되는가 하면 파일 안에 다시 페이지마다 이름을 부여하는 건데 그렇게 쓸 일은 잘 없어요. 그렇게 쓸 일은.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페이지 메모 역시 마찬가지. 자, 그런데 여기 옆에 오시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놓으면 좋아요. 여기 보시면 그냥 더하기에 보면 페이지 추가라는 게 있고 그 옆에 페이지 복제라는 게 있죠. 자, 요거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잠깐만 계셔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냥 일부러 동그라미 그냥 하나 넣었어요. 자, 먼저 페이지 추가는 보이시나요? 빈 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빈 페이지가 추가로 하나 만들어지는 거. 자, 그리고 요 옆에 보시면 휴지통 누르면 페이지를 삭제. 그런데 페이지 복제는 요 페이지 안에 담겨 있는 요소까지 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게 페이지 복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페이지가 이렇게 3개가 만약에 되었다라고 가정하면 제가 일부러 이 친구만 색깔을 다른 걸로 넣어 볼게요. 자, 여기서 요 버튼 있죠, 요 버튼. 요거는 페이지 자체를, 지금 얘가 3페이지잖아요. 올리면 페이지를 이동하는 거. 페이지 이동하는 거.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삭제. 자, 그리고 여기 좌측에 보시면 요거 보이시나요? 자, 생긴 모양이 뭐같이 생겼어요? 구름이죠? 구름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그래서 클라우드에 저장이 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몰랐죠? 클라우드.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우리가 그냥 많이 썼잖아요. 그냥 클라우드니까 클라우드인가 보다 했는데 그게 이제 이런 의미가 사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 저장이에요. 자동 저장이고, 그리고 여기서 저장이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 미리 캔버스에서 저장이 된다는 개념은 내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 미리 캔버스에는 내 계정의 클라우드에 저장이 된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저쪽에 있는 다운로드를 이용해서 저장을 해요. 자, 저거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컨텐츠 만들면서 해볼 거예요. 일단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 이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지인들 중에서 미리 캔버스를 써본 사람, 와, 니 좀 하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인터페이스만 이야기해줘도, 니 좀 하네? 왜? 본인들은 몰랐던 것들이 많거든요. 누가 물어보면 선생님한테 아, 예. 역시, 남자친구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왼쪽에 있는 툴들을 한번 볼게요, 툴들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약간 제가 그랬잖아요. 선택과 집중 위주로 할 거라고 했어요. 뭐냐 하면, AI가 들어가는 친구들은 안 쓸 거예요. 왜 안 쓰느냐? 일단 첫 번째로 우리는 무료 플랜으로 수업을 하다가 보니까 회수 제한, 또 유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뭐 배워요? AI 툴 따로 배우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리고 우리가 다른 툴로 만든 AI로 만든 컨텐츠보다 완성도가 떨어져요. 이런 데 들어있는 AI 툴들이. 그래서 굳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템플릿이라고 있는데 일단 얘는 패스. 우리는 여기서 요소, 텍스트, 사진, 업로드 하나, 둘, 셋, 네 개를 메인으로 쓸 거예요. 네 개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네 개만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셔도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거 거의 대부분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먼저 여기 요소라는 친구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옆에 이런 화면이 하나 딱 생겨났죠. 이게 요소라는 툴의 옵션이에요. 그리고 이 요소라는 친구들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는가 하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미지를 만든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디자인에서 페이지 하나를 만든다라고 하면 그 페이지를 구성하는 요소가 뭐가 있는가 하면, 첫 번째가 글자, 두 번째가 사진, 세 번째가 그래픽 요소, 네 번째가 색상, 다섯 번째가 레이아웃 구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은 그 다섯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못 만들어낼 게 없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 레퍼런스를 하고 싶은데 레퍼런스 포인트를 못 잡잖아요. 여기서 레퍼런스는 뭐라고 했죠? 참고, 참조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내가 만들려고 하는 주제의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 있죠. 그 중에서 잘 만들어진 친구들을 레퍼런스 자료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레퍼런스를 할 때 그냥 레퍼런스 참고만 할 수 의미가 없죠. 왜? 뭐가 좋은지를 분석을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분석 포인트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이게 레퍼런스 포인트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상에도 마찬가지예요.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시각화되어 있는 자료들은 다 이 다섯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글자. 자, 서체가 어떤 서체를 썼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서체는 디테일한 서체를 일단 내려놓고라도 고딕 계열인지 명조 계열인지,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색상이 있는데 색상은 나중에 뒤에 컬러에서 잡는 거니까 일단 그걸 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뭐라고 했어요? 사진. 어떤 사진을 썼는지 그런 것들. 그래서 사진의 구도나 크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이것도 나중에 레이아웃에 나오는 건데 어쨌든 사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래픽 요소라고 했죠. 이 그래픽 요소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심벌 마크나 로고나 또는 뭐 하트 뿅뿅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분기 표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네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컬러인데 이런 요소들이 어떤 컬러를 가지고 있는지 전체적인 톤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레퍼런스 포인트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레이아웃 구도. 이 친구는 이렇게 배치를 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 치면 배치, 크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고 막 이런 것들을 다섯 가지, 이렇게 다섯 가지를 레퍼런스 포인트로 잡고 보시면 웬만하면 눈에 다 들어와요. 처음에는 안 보이는 것들도 이렇게 뜯어놓고 보면 보여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새로 만들 때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만들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다섯 가지가 어디에 있어요? 요소,
글자, 사진. 자, 여기서 말하는 사진은 미리 캔버스가 제공해주는 사진. 내가 갖고 있는 사진은 업로드.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머지 친구들은 얘네를 보조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핵심은 요거예요, 요거. 요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네 개만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를 하면 못 만들어낼 컨텐츠가 없어요. 자, 그리고 다시 요소로 가볼게요, 요소. 요소는 다시 요 옆에 보시면 이거 보이시나요?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테고리. 요소 안에 있는 카테고리. 연결? 분류. 자, 여기 보시면 전체를 누르시면 하여튼 요소에 해당되는 친구는 다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중에 여기 위에 보세요. 요소 검색이라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는 뭐냐 하면 내가 만들고 싶은 주제와 연관성 있는 키워드를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니까 그 추천 키워드로 나오는 거 보이죠? 내가 월드컵에 관한 컨텐츠를 만들려고 해. 그럼 여기다가 월드컵이라고 넣어보세요. 지금 월드컵 치보세요. 똑같이. 그리고 엔터를 딱 치면 월드컵과 연관이 있는 요소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그러면 안 어려워요. 그리고 좀 더 이 활용도가 높아지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방식이 절대 틀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방법 플러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그리고 두 개를 같이 써보면 여러분만의 스타일이 다시 나와요. 그렇게 사용하세요. 그리고 월드컵이라고 되고 전체라고 나오니까 이런 친구들 쭉 나오죠. 자, 여기서 보세요. 일러스트를 눌러보세요. 일러스트. 그러면 월드컵이라는 키워드로 요소 중에서 일러스트 요소만 다시 쭉 나오는 거예요. 도형을 선택을 하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월드컵하고 연관이 있는 도형이 나오는 거고. 자, 그리고 이렇게 나온 친구들 중에서 보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왕관 있는 거. 유료. 근데 보면 무료 플랜으로도 충분해요. 컨텐츠 만드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하고 수업할 때 쓰는 다 무료로 만드는 친구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좀 더 디테일한 옵션이 있는데 색상 변경 가능, 3D, 픽셀 이런 것도 있죠. 요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월드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전체 카테고리 안에서 만들어진 요소 중에서 내가 지정해서 색상을 바꿀 수 있는 친구들은 색상 변경 가능이라고 눌러보세요. 그럼 이 요소 중에서 색상 변경이 가능한 친구들만 다시 걸러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필터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세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여기 클릭해 보세요. 아무거나 클릭. 그러면 이렇게 화면 안으로 들어와지죠. 다시 얘를 선택하면 여기 보이시나요? 색상을 변경할 수 있어요. 보이시죠? 자, 그리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서 자, 여기도 보면 카테고리가 되게 많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죠? 많죠? 카테고리가 많은데 우리는 여기서 제일 첫 번째 일러스트 요 키워드는 일단 지우세요. 키워드는 일단 지울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형, 세 번째 선, 그리고 조금만 넘기시면 아이콘, 그리고 프레임. 일단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를 메인으로 쓸 거예요. 요 5개면 여러분들이 웬만한 친구들은 다 만들어낼 수 있고 아마 미리 캔버스 써보신 분들 중에서도 프레임은 아직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프레임이 우리가 포토샵으로 치면
클리핑 마스크 같은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가 쏙 되죠? 네. 프레임이 클리핑 마스크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프레임을 임의로 만들지는 못하는데 미리 캔버스가 프레임 들어가 보시면 모양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클리핑 마스크 느낌을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어갈게요.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세요.